같이 보겠습니다. RPM 같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자, 이제 마지막 대단원 세 번째인 경우의 수라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경우의 수라는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오랜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의 수라는 거를 어쩌면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그쵸? 자, 적으세요. 자, 우리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를 처음 배우진 않고, 뭐, 굳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좀 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실제로 오늘 내용이 약간 중학교 2학년 내용이랑 많이 이제 좀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웠던 거 약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1 들어와서 이제 또 경우의 수라는 제목인데 밑에 있는 작은 제목 보시면요. 다들 혹시 오랜만에 그 순열이란 말, 조합이란 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고1 때 이제 새롭게 배우는 게 순열과 조합이라는 일종의 뭐라고 제가 보통 비유하더라? 도구.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세기 위한 일종의 도구, 아이템을 두 가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좀 맛만 보는 정도예요. 맛만 보는 정도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더 이제 푹 먹으실 때는 언제다? 이제 아마 많은 학교가 고3 때 배우는 과목이잖아. 자, 고3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시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워요. 자, 확률과 통계. 짧게 뒤로 확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목 가시면 순열과 조합에도 종류가 있고 더 다양한 도구들을 배우고 더 다양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통. 보통 문과 친구들이 확통 많이 고르시고요.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 어제 시험도 보통 문과는 보통 이제 확통을 골라서 풀고 이과는 미적분을 골라서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고2 때 한번 공백이 생기는데 제가 아마 이번 고2 애들 시험 끝나고 나면 요것부터 복습을 시킬 거예요. 요거를 또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하시려면. 이번에 하는 거 잘 듣고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아. 양이 많진 않아서 다들 어렴풋이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자, 다음 장에 필기할 내용인데 자, 다음 장 위에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여기는 생각보다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은데 조금 약간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말할 적 있잖아. 기존에 수학을 못했던 친구인데 여기는 정말 잘해. 여기는 되게 재밌다고 잘하는 친구들이 반면에 원래 수학을 곧잘 하는데 여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학생 때 그랬어요.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고 어제 확통 다 맞았습니다. 어제는 솔직히 좀 쉽더라. 어제 그거는 보면서 확통은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확통 자체가. 아시겠죠? 자, 위에 필기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일단은 오랜만에 일단 서두에 필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데 공간 있죠. 여기다가 방학 때 했던 설명 그대로 자, 오랜만에 한 번 더 필기를 할 건데 다들 혹시 방학 때 했던 필기가 한 이 정도 분량이었거든? 보이시나요? 여기에 여기 순열과 저 오른쪽 거기 공간을 적절히 잘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필기를 하나 방학 때랑 똑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 제가 수면은 안 나갈게요. 오늘은 경우의 수. 또 생각보다 경우의 수의 그 어떤 종류가 많아요. 문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까지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위에다가 공부 팁.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공부할 때 마음가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학 때랑 동일합니다. 어쩌면요. 여기만큼은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함수 때랑 좀 다르게 공부할 거예요. 어쩌면요. 이 말 어때요? 여기는 조금 느낌, 영어식 필링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숙제를 하든 밑에 개념을 읽든 저는 여기만큼은 오히려 좀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엄밀함보다는 좀 더 그런 느낌. 다들 기억나? 밑에 보시면 언제 더할지, 더할 때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곱할지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랑 똑같이 자, 여러분들 오른쪽의 공간을 잘 이용해 보세요. 자, 저는 예시를 하나 들면서 몇 가지 용어를 오랜만에 복습할게요. 이 용어를 알아야 되나요? 사실 이런 용어를 막 대놓고 묻지는 않은데 저희가 확통 때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필수는 아니거든요. 알면 좋아요. 저희끼리 소통할 때도. 자, 필기해 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우리 중학교 때 기억나세요? 여기 관련 문제 중에서 주사위를 맨날 던집니다. 내가 확통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던진 주사위만 수백 개 될 거예요. 수천 개 되겠다 진짜. 수천 번 던져봤는데,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자, 뭐 쉬운 걸 할게요. 2의 배수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뭐 몇 번이냐 혹은 몇 가지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사실 방학 때랑 똑같은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혹시 요거 정답 몇 가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오늘 채원이랑 말 물어볼게요. 채원 혹시 요거 몇 가지일까요? 주사위 딱 던지면요 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2의 배수 나오는 건 몇 가지일까요? 그럼 세 가지 맞나요? 뭐랑 뭐 있지? 2, 4, 6. 세면 되는 거잖아. 실제로 원래 경우의 수라는 게 이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나오잖아. 잘 세면 돼요. 근데 이제 결국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 이런 도구를 왜 배운다고? 그러니까 그냥 세는 게 이제 한계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배운다. 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시 자, 한번 밑줄 긋고 지금부터 몇 가지 용어 설명을 오랜만에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모든 문제는요. 첫 번째 뭐가 존재한다? 혹시 저거 먼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힌트 뭔가를 하잖아요. 자, 두 글자로 시행이라고 부를게요. 시행. 자, 모든 문제에는 시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될 거니까 해야지 물어보지. 갑자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숙제하거나 오늘 문제 풀 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시행이 뭘까? 자,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는 이상하게도 뭔가 감동이 와서 뒤에다가 영어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는 묻지마. 뭔가 약간 홍대병 같은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doing. 자, 뭔가 시행이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폐기될까요? 어쩌면 무언가를 한다는 거야. 네, 무언가를 함. 네, 여기 필요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함. 무언가를 함. 뭔가 할 겁니다. 주사위도 많이 던지고요. 동전도 던지고요. 길도 찾고요. 색칠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아무튼 뭘 많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파츠는요, 이 파츠죠.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것의 느낌. 자, 이제 뭔가, 어쩌면 뭔가를 이제 물어보잖아. 자, 이런 걸 혹시 두 글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자, 시행과. 이 말은 실제로 문제에도 가끔 쓰는 말이라 꼭 기억하세요. 사건이라고 해요. 영어로 치면, 그 약간, 액시던트 그런 느낌의 사건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정말 사고 나는 거잖아. 얘는 이벤트 다들 이벤트 좋아하잖아요. 서프라이즈 이벤트 갑자기 진짜 이벤트 갑자기 물어보는 거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야. 어쩌면요 왼쪽이랑 깔맞춤해서 필기하자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보고 쓰는 이유가 제가 이게 머릿속에 다 있긴 한데 이 약간 요거는 좀 제가 좀 정갈하게 나름 쓴 거를 좀 보고 쓸게요, 그냥. 자,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쩌면요, 마지막 세 번째 파츠. 이거. 자,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이런 말이 실제 문제에서는 몇 개예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런 말로 나올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 말을 안 쓰고,
이 몇 개요가 이 책의 제목인 뭐를 구해라?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문제가 시행 나오고 사건 나오고 이거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얘는 영어로 치면 카운팅. 그럼 카운팅이라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세는 거잖아. 카운트다운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 이거 약간 뉘앙스가 중요해요. 어쩌면 정말로 뭐 하시면 돼요? 잘 세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했잖아. 수학을 못하는 친구인데 정말 기똥차게 잘 세더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도 가보시면 이런 게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사고력 향상 그런 문제로 많이 나오는 쪽이에요. 이런 게 잘 세면 되거든요. 어쩌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필기 이어갈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시행, 사건, 경우의 수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각각의 이제 어떤 포지션이 뭐냐를 살펴보자면 시행부터 갈게요. 그럼 자 질문 한 개만. 너네가 보시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셋 중에 누굴 것 같아요? 보통 많이들 여기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일단 사건처럼 보이잖아. 왜 사건처럼 보여요? 아까 여기 정답 몇 개였는데 이거 3개였잖아. 뭐 보고 구하신 거예요? 여기 사건 보고 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요. 다시 이어갑니다. 시행 밑에 필기 이어갈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많이들 뭐 사실 중요한 게 맞죠. 사건 중요하지. 근데 그럼 시행은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번 시험에 글쎄요. 너네가 조만간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이제 하시겠지만 어쩌면요. 어려운 문제에 제가 오늘도 방학 때랑 비슷하게 어떤 문제들을 조금 바꿔드릴 거예요. 조금씩 시행을 바꿔드릴 건데 어려운 문제에 출제 포인트가 보통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게 시행이 사실은 뭐 뭔가를 한다는 게 뭐 그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는데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 알지? 우리 옛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다들 그 말 아세요? 그게 어쩌면 딱 시행의 중요성이야. 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이제 고3 때 확통을 되면요 그게 정말 심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서 시행 무시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은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문제입니다. 사건은요 너네가 앞으로 풀게 될 실제 문제가 어쩌면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건이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란 거는 잘 세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 말은 잘 세봐라. 놀리는 거 아니에요. 잘 세면 됩니다. 근데 제가 더 오랜만에 또 이런 잘 세기 위한 꿀팁. 자, 꿀팁 몇 가지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팁들을 많이 이용할 거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제가 초록색이 잘 안 보이잖아. 자, 여기 이제 검정색 쭉 쓸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꿀팁입니다. 자, 1번. 잘 세기 위한 꿀팁. 첫 번째는요. 가끔 물어봤어요. 그냥 일일이 세는 건 어떤가요? 일명 세 글자로 먼저 아세요? 이런 거? 그 노가다. 노가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기 보니까 인터넷 보시면 막 그런 글도 올라와요. 확통 문제 푸는데 막 노가다를 막 진짜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수학을 약간 포기한 친구 같아요. 그 문제 하나를 이제 100분 더 푼 거예요. 거의 뭐 진짜 아니 2,000개를 다 쓴 거야 이걸 다. 와. 근데 여러분들 요거 노가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요 영어로 쓸까요 또? 나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셀만하면 세면 돼. 근데 또 말하지만 저희가 뭐 수련을 전뭐 왜 배우냐면 셀만하지 않은 상황을 틀려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셀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가다를 해버리면 그 친구처럼 100분 동안 한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not bad인데 이어서 말하자면 또 but. 왜 이렇게 영어를 쓰는 거지? but. 뭔가 영어 끌려가지고 자, 나쁘지 않은데 근데 노가다 하는 건 좋은데 이 말씀 드릴게요. 기준을 잘 잡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다? 너네 보통 막 셀 때 있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마찬가지인데 셀 때 뭔가를 우리가 할 때는요. 막 왔다 갔다 중구난방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안 될까요? 그럼 너네가 빼먹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요. 내가 이걸 샜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일일이 노가자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근데 할 거면 기준을 잘 잡아서 빼먹지 않고 잘 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여기 쓰는 내용들은 다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이제 고3도 수업도 해보고 1등도 맞아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하면 좋더라는 거 다 써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사실 어쩌면 여기 쓰는 팁들은 쓰고 보니까 그냥 수학에서의 팁이야. 얘는 꼭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수학 전반에 걸친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그래프 배웠잖아. 그래프도 그림이잖아요. 어쩌면 다 같은 말인데 제가 오늘도 뒤에 어떤 좀 특히 어려운 문제 나오면요. 왜 뭐가 더 어려운지 알아? 나중에 확통 모의고사 여러분들 수능 문제 보시면요. 문제가 10줄입니다. 쫙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읽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그거를 빠르게 이해를 해서 잘 세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림을 이용하라는 거야. 제가 오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상자 문제 나왔다. 상자 그립니다. 조사에도 가끔 그리고요. 공 그립니다. 다 그리는 거야, 지금. 그리면 잘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림을 활용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 참 많이 드릴 건데 근데 결국 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정말 마냥 다양할까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게 나올까요? 나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고인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출제하는 분도 머리가 아픈 거야. 더 새로운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네 RPM에 있는 정도만 소화하면 잘 된다는 게 그 정도가 다예요. 대표 문제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도 어떤 문제마다 이 문제의 전략은,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이 문제의 팁은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이런 전략, 아이디어, 팁 이런 것들은 제가 무슨 말 할까요? 설명을 드리면 이해도 하시는데 뭐예요? 어쩌면 이해 플러스 암기. 어쩌면 암기를 하세요. 제가 뒤에 가서 이 문제, 그래, 이 색칠하기 문제는 이렇게 세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방정식 세는 거는 이렇게 세면 된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내용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쌤 나를 확통에서는 어떤 걸 추가로 배우나요? 도구.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고1 학생들이 풀만한 문제가 있고 고3이 풀만한 문제가 있잖아. 그 차이점이 뭐냐면 너네가 지금 고3 문제 풀면 못 푸는 이유가 도구가 좀 이제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그 고3 문제를 이제 노가다 가능하다면서요. 이걸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아직 도구를 별로 배운 적 없는 아직은 원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울 순열이란 제목 그리고 조합은 뭐라고요? 일종의 잘 세기 위한 뭐다? 도구다. 자, 잘 세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순열과 조합 다음 시간부터 들어갑니다. 자, 도구인데 순열이란 도구, 조합이란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랜만에 간단히 복습만 할까요? 혹시 순열은요 언제 쏘는 도구인 줄 아세요? 자, 또 순서란 말이 나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한 문제, 순서가 안 중요한 문제. 자, 써볼까요? 순열은 언제 쓰는 도구라고?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도구였고요. 조합은요?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도구가 조합이다. 여기까지만 필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제가 이런 설명 기억나시나요? 자, 일부러 같은 설명하는 겁니다. 데자뷰.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모든 문제는 저희 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한 문제 간단히. 시행이란 게 있고 사건이란 게 있고 경우의 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쩌면 시행이라는 걸 뭔가를 하는 건데 이것도 무시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는 여기를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건이란 거는 이벤트, 뭔가 발생되는데 여기가 실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몇 개인지를 세라는 말이 경우의 수인데 잘 세기 위해서는 이런 팁들을 항상 숙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했던 말, 여기는 역시나 느낌이 중요해요. 이런 말 100번 읽어봐도 문제 푸는 거랑 별개야. 이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일단은 뭐 간단하게 아주 맛배기로 볼만한 문제가 참 없네. 참 없긴 해, 사실은 참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개념 설명 쭉 그냥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문제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734번 문제 한번 가서 이 문제를 지금 풀라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한 시행과 사건과 경우의 수를 한번 이렇게 알아붙여라. 그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말하지만 다시 할 시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타임 자체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까먹지 말고 아마 지금 학교에서도 하실 거니까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여기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자 물어볼게요. 자, 시행이 뭘까요? 네, 어쩌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까지가 시행입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주사위를 던질 때요. 만 읽으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시행. 써볼까? 자, 이어서 사건. 그리고 얘는 지금 사건이 뭘까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던가 또는 9. 요거까지가 사건입니다. 합이 3이던가 또는 합이 9이던가 까지가 사건이고 맨 뒤에 있는 경우의 수 뜻이 뭐라고요? 경우의 수는 뭐 하라고요? 잘 세봐라. 그런 문제라고요. 이해돼? 다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그리고 자, 이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질문. 사건이 몇 개일까요? 얘는 지금 저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게 재현아 몇 가지예요? 읽어보시죠.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해야 될 사건이 몇 가지인지 묻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인가 아시겠어요? 어떻게 두 개요? 보세요, 해보세요! 자, 합이 3인 거. 이것도 어쩌면 사건이에요. 제가 사건 A라고 쓸까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죠. 또 오른쪽에 뭐도 있다고? 합이 얼마인 거? 자, 사건이 이렇게 2개 이상이 나올 때가 사실은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하나에 사건 한 개가 아니라 문제 하나에 사건이 2개 이상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 앞장에 나옵니다. 자, 앞장 가서 이제 남은 필기는 그냥 밑줄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일단은 1번, 2번에 나와 있는 게 딱 이 내용부터 시작입니다. 자, 1번에 있는 합의 법칙. 저게 뭐예요? 저기 멋있게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위에다가 필기해봐. 자, 어떻게? 퀘스천, 질문. 사건이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자, 사건이 2개 이상일 때. 사건이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다들 기억나시죠? 자, 사건이 2개 이상일 때는요, 크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크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2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게 멋있는 말로 합의 법칙이라는 말과 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합의 법칙은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2개를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야. 2개를 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더하기 보이세요? 각각의 사건을 구해서 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 할 때가 있다고? 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번 숙제 하시면서 오랜만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가 중요한 거 맞나? 다시 사건이 2개 이상일 때는 다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언제 더하죠? 언제 곱하죠? 가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숙제하시면서 느낌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 느낌일 때는 더하는 거구나. 이 느낌일 때는 곱하는구나. 자, 이제 책에 있는 거 밑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방학 때랑 똑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단어 같은 걸 쭉 써드릴게요. 이럴 때는 더하시고 이럴 때는 곱하시라는 거예요. 자, 책에 있는 거 밑줄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더할 때는요. 여기에 자 여러분 뭐라고 써있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다들 이 말 오랜만에 정리하세요. 뭔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보통 더하더라. 혹은 밑에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문제에서 보통 또는 뭐 이렇게 나올 때는 더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또는을 보고 더하는 거구나는 별로예요. 좀 더 어려워지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밑에 보시면 자, 곱의 법칙. 얘는요. 언제? 자, 여기에 밑줄. 곱할 때는요. 언제? 하필 위에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니까 밑에는 뭐 할 때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들이 이제 곱하면 된다. 라고 써있는데 위에다가 필기 이어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보다는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필기 드릴게요. 자, 더할 때는요. 혹시 기억나는 어떤 말들이 있나요? 제가 방학 때 했던 말. 저는 보통 이럴 때 더하라고 합니다. 두 사건이 서로 모일 때. 서로 별개일 때. 서로 얘랑 얘랑 별개일 때가 있어요. 얘 따로, 얘 따로. 이런 느낌일 때. 별개일 때. 혹은 두 번째. 비슷한 말인데 관련이 있을 때, 없을 때. 관련이 없을 때. 다 비슷한 말도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야. 선비라 졸지 마세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맨 뒤에 써드릴게요. 어쩌면 오늘 전략 중 하나인데 너네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크게 나눌 때가 종종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여기서 많이 쓰는 전략 중에서 크게 몇 가지냐, 크게 몇 가지인지. 그러니까 기준을 딱 잡아서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이런 말 쓸 때가 있는데 보통 그 크게 나눌 때는 각각이 다 별개예요. 그럴 때는 더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반대로 곱할 때는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별개가 별개일 때야, 별개가 아닐 때야. 별개가 아닐 때. 어쩌면 별개가 아니란 말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관련이 있을 때. 별개 X, 관련 O. 그리고 어쩌면 여기 밑에는 그 말이 없길래 써는 드릴게요. 보통 단어로 치면 그리고란 단어인데 다들 그리고란 단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교집합 이런 거 배웠던 뭔가 또 뭐 겹치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교집합이니까.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혹은 자 제가 이번에는 이제 방학 때는 안 썼는데 요거 하나 추가할게요. 또 약간 요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곱할 때는요,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근데 사실은 이 말들이 결국은 다 비슷한 말들이잖아. 뭐 관련이 있다, 별개가 아니다, 뭐 연결이 돼 있다, 뭐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 뭔가 사건 우리가 한 세트를 이룰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건끼리 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건이 나왔을 때 보통 더하거나 곱할 때가 있는데 이 느낌을 오랜만에 문제 풀면서 받아가세요. 가운데 있는 참고는 좀 더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베이스를 안 쓰기 때문에 안 쓸게요. 자, 여기 다음 장의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자 위에 올라가서 734번 문제 한번 하나씩 맞춰볼게요. 대신에 뒤에서는 이런 문제 안 풀 겁니다. 여기서 한번 자, 734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특히 유명한 문제죠. 요거는 중학교 문제예요. 참고로 오늘 내용까지는 거의 중학교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중2 책에도 이 문제 나와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딱 던졌는데 눈앞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때 나오는 눈, 보통 주사위 눈이라 불러요.
일반적으로 1부터 6까지 있을 건데 자, 그것들을 더했더니 합이 3 또는 9가 되는 경우를 구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30초 드릴게요. 혹시 먼저 풀이를 쭉 풀어보세요. 순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이제 순열은 또 이제 오랜만이지만 방학 때보다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넘길 때 시행 잘 읽으시고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잘 세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다들 한번 구해보셨나요? 네, 정답 몇 가지 나오세요? 정답 총 몇 개 나오세요? 동영은? 8개? 그럼 도와줄래요? 8개 뭐 나왔는지? 자, 합이 3인 건 뭐 나왔어요? 1이랑 2랑 1이랑 1이랑 8이랑 2랑 10이랑 잠깐. 자, 1이랑 8이 가능한가요? 지금 시행을 무시한 결과예요. 다시 말할게 시행의 중요성. 우리 지금 어디서 시행하는 중이야? 주사위에서 시행하는 중이라고요. 시행이 중요합니다. 다시 혹시 요거 채연아 뭐뭐 나왔어요? 합이 9인 거? 총 6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합이 9인 것만 말해줄 수 있어? 예. 예.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셌잖아. 근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셀 때 일일이 셀 때 좀 잘 세라고 말했잖아. 저보세요. 이거 저라면요. 저는 어떻게 이거 셀 것 같아요? 저는요. 기준을 잘 잡자고 했잖아. 저는 기준을 요 왼쪽에 있는 요거로 잡아볼게요. 처음에 3, 6 셌잖아. 그 다음 뭐 하면 좋을까요? 하나 키우고 하나 줄이는 그렇게 세는 게 낫다는 거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나쁘지 않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세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4, 5 그러니까 하나씩 키우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총 자, 저보세요. 왼쪽에서 2가지 나왔고 오른쪽에 몇 가지 나왔어? 4가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을까? 이럴 때는 더하는 게 맞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 또 나름대로 설명해 보라는 거야. 그럼 얘는요, 왜 더하는 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 합이 3인 거랑 합이 9인 거랑 관련이 있나요? 즉, 제 말은 3이면서 동시에 9 가능하냐고요. 뭐 그런 관련성 같은 게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고 얘는 얘인 거잖아. 보통 이렇게 관련이 없을 때 서로 별개일 때 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문제는 더하는 게 맞습니다. 6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위아래 옆에다가 문제 하나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추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추가를 위에 쓸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무슨 말 했냐면 시행이 중요하다. 시행이 중요하다. 당장 도경이가 시행을 잘 안 봤죠? 여기 주사인데. 그렇죠? 시행이 중요하다. 하나 더 교훈 드릴까요? 자, 이번 문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얘 지금 원래 서로 다른 주사위였지. 크기가 다르든 모양이 다르든 색깔이 다르든 뭔가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 자,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로 시행을 바꾸겠습니다. 자, 요만큼만 쓸게요. 자, 서로 같은 주사위로 시행 바꾸면요. 734번 똑같은 문제 정답 몇 개로 바뀔까요? 바로 말씀하지 마세요. 자, 제가 구한 추가 정답은 이 정답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시행이 중요하다는 게 뭐 약간 맛배기긴 해요. 근데 같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 혹시 승리나 몇 가지일까요? 8가지요? 감이 더 늘어버렸네? 8가지가 맞나요?
여러분 혹시 서로 같은 주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적으세요. 어쩌면 현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주사는요. 너네 뭐 아트박스를 가든 사보시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을 수 없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도 다른데 수학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주사예요. 자, 이 주사위는 지금 구분이 돼야 안 돼. 완벽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의 주사위가 있다고 치자는 거야. 자,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요. 포인트는 뭐다? 우리 아까 이거 셀 때 1, 2랑 2, 2를 따로따로 셌지. 이 경우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 개를 하나만 세야 됩니다. 왜? 1, 2랑 2, 1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금은 왜 구분이 돼? 다른 주사위면 크기가 다르든 모양이 다르든 뭔가 다르면 구분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어쩌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순서를 한번 써볼까? 어쩌면 이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서로 다르면. 서로 같으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약간 그런 순서가 안 중요한 느낌으로 가시라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요거는 몇 개예요? 이건 세 가지가 됩니다. 누구 세 가지? 1, 2 한 번만 세고 그리고 어쩌면 3, 6, 4, 5 이렇게 한 번씩만 세야 됩니다. 자,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제 하나 알차게 뽑아먹는 중이야.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7, 4, 5도 뭐 혹시 푸셨나요?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책을 요 책 한 권만 쓸 거라서 지금 좀 뽑아먹는 중이거든요. 이게 원래 방학 때처럼 뭐 날성유형, 베이직생 그런 책에 오히려 이런 문제 많잖아요. 오히려 여기 파트는 그런 계산 문제 다른 걸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거 연습을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7, 3, 5번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사건이 뭐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인 것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소개드리면서 아까 제가 필기한 내용 하나 소개드릴게요. 다들 혹시 합이 10일 이상이라고 하면요. 이거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자, 합이 10일 이상인 거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얘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란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랑 뭐 두 가지 있니? 자, 이게 저희가 앞으로 많이 쓸 크게라는 전략 소개드릴게요. 아까 앞장에 필기할 제가 크게 나누기 라는 거를 합의 법칙 때 필기한 적 있을 겁니다. 크게 나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보통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이 상황을 이해해서 크게 나누시라는 거야. 자, 뭐 있다? 합이 11인 게 있고 또는 뭐 있어요? 합이 12인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쩌면 사건이 한 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나누시면 사건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자 마지막에 적으세요. 각각의 사건을 구한 다음에 이 경우에는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을까? 보통 이 경우는 얘네들이가 서로 별개라고요. 보통 얘네들이 별개이기 때문에 더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저희가 크게 나눌 때는 더할 때가 많습니다. 각각은 별개예요. 자, 밑에 있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736번 문제와 737번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시행 중에서 이런 시행이 있습니다. 어떤 시행? 보통 뭐 일명 또 뭐 이렇게 뭐 카드를 더 많이 뽑습니다. 어떤 주머니 안에 뭐가 막 들어있는데 카드를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묶기도 하고 뒤에 가보시면 뭐 자연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 뽑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비슷해 보이죠? 문제 스타일 자체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더 하실 때 하나 주의해야 될 상황 같은 게 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 그 앞장에 있는 참고에 나오는 내용, 참고에 나오는 내용. 자, 1부터 50까지 카드 중에서 50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들 시행 이해했죠? 하나 쏙 뽑을 겁니다. 제 눈앞에 뭐 하나 있을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숫자가
7의 배수이던가 또는 9의 배수인 게 몇 가지 경우냐. 역시나 사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 같이 갈게요, 여러분들. 자, 도와줄래? 7의 배수 몇 가지 나와요? 7가지죠. 7, 7에 49니까 9의 배수는 자, 9, 5, 45. 자, 이 경우는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더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사실 이거 두 개가 어쨌든 별개라는 일단 느낌은 들죠. 근데 자, 이 문제가 필기할게요. 이 문제에 별표 하나 치고 주의하겠습니다. 꽤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요,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어떻게 된다고? 왼쪽에 있는 게 2의 배수. 도와줄래? 얘는 몇 가지 나와? 25개. 얘는? 근데 그럼 자, 이 경우 쓰여가 더하면 되겠네요. 얘는 더하시면 정답이 41가지 맞을까요? 아니요.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왜 그럴까요? 겹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너네 혹시 지난번 집합 때 배웠던 표현 써볼까? 우리 집합 때 서로소 그런 말을 배워요. 그렇죠. 사실 어쩌면요, 위에 있는 얘네 둘은요, 1부터 50이라는 시행에서 두 개가 서로소입니다.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이게 써드릴까요? 얘네 둘이가 어쩌면 우리가 집합 때, 근데 갑자기 웬 집합이에요? 나중에 확통 가면 알 겁니다. 여기가 집합이랑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요. 원래 사건이라는 게 일종의 집합이에요. 사건이란 것도. 그래서 그 집합 쪽이랑 많이 콜라보가 되는데 간단하게 맛만 볼게요. 너네가 지금 얘네 둘은요, 서로소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소 관계일 때는 겹치는 게 있니 없니?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게 서로소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일 때는 단순히 더하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이 문제는요, 얘네들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서로소가 아닐 때는 뭐를 체크해줘야 돼? 너네 혹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뭐 있어요? 어려운 말로 공배수, 6의 배수 있지. 이렇게만 더하시면 6의 배수를 몇 번 쓰게 돼요? 2번 더하게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뭐를 빼줘야 돼? 뭐를 빼줘야 돼요? 자, 6의 배수를 한번 빼주라는 거예요. 몇 번 있어요? 8개. 빼주시면 이 문제는 요게 지금 뭘 빼준 거라고? 6의 배수를 빼준 겁니다. 이 문제는요, 총 몇 가지다? 33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뭔가 쌤들이 이런 거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해본 적 있지. 자, 하나 더 필기 드릴까요? 자, 집합 말 나온 김에 저보세요. 집합에서 오랜만에 또르는요, 무슨 집합이었지? 그럼 제가 편의상 얘를 집합 A, 얘를 집합 B라고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너네가 아는 기호로 말하자면 이 문제입니다. 저 N이 무슨 기호였지? 저게 넘버, 경우의 수. 저게 사실은 경우의 수라는 기호로 쓰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알죠? 요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더하면 돼야 안 돼? 그 당시에 못 빼주라 배웠니? 지금 설명드린 게 딱 이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혹시 관심 있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딱 이거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넘버라는 것도 경우의 수예요. 넘버가 원소의 개수인데 원래 사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넘버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그럼 너네 위에 있는 이 문제 보여? 자, 736번 위에다가 추가 문제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자, 요 문제에다가 추가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 이 문제 736번을 이 문제처럼 바꾸려면 시행을 바꾸시면 돼요. 1부터 어디까지? 자, 얘 1부터 100까지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들어봐. 자, 736번도 다시 한번 시행의 중요성. 736번도 1부터 100까지로 바꾸시면 이거 같은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초반부에는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초반부긴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민감함이 있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도와줘 여러분들 7의 배수, 9의 배수인데 1부터 100까지면요. 7의 배수 몇 가지? 14가지. 9의 배수 몇 가지? 근데 이렇게만 쓰면 돼, 안 돼? 1부터 100이면요. 겹치량이 하나 생기지. 누구 생겨요? 자, 64의 배수 생깁니다. 하나 빼줄게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이 24가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행이 중요하구나. 깨달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738번 한 번 더 가볼게요. 이 문제 풀고 바로 넘어가서 유형 문제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유형 문제 쭉쭉 보시면 돼요. 738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또 많이 나오죠. 뭐 되게 쉽고 그리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 여기 사람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티셔츠는 몇 종류 있대요? 6종류. 그리고 바지는 몇 종류 있대요? 다들 매번 고민하잖아. 혹은 음식점 가시면 뭐 시킬까 고민하자면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때 자 문제에서 사건이 뭐다?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짝 지어 입는 경우 몇 가지냐 그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 그럼 몇 가지일까요? 혹시 얘는 10가지일까요? 이거는 더할 때인가요? 이건 곱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얘를 왜 곱한다고? 아까 필기하고 좀 보시겠어요? 자, 곱할 때가 언제라고요? 얘를 서로 별개인가요? 그럴 리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관련이 있나? 그리고 어쩌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한 세트. 짝을 짓는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뭐다? 정답이 6 더하기 4가 아닙니다. 이번 숙제하면서 이 느낌 받아오세요. 아시겠죠? 뒤로 가봐. 밑에 있는 거는 뒤에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뒤에 가서 볼게요. 자, 이제 뒤에 가보시면 유형 1번에 뭐 비슷한 게 나옵니다. 자, 유형 1번에 754번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수업 방식을 조금 해볼 시간 드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코멘트 할 만하면 할게요. 아시겠죠? 754번입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서 4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되게 많이 보시게 될 문제예요. 자, 일명, 자, 위에다가 이름만 써드릴까요? 일명 자연수 만들기 문제입니다. 일명 자연수 만들기 문제라고 많이 불러요, 저는. 자, 무슨 말이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1부터 4까지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걸로 두 개를 택해서 만드는 몇 자리 이런 자연수예요? 이런 몇 자리 자연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2자리, 3자리, 4자리, 100자리 이런 식으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자, 뒤에 보니까 사건이 나옵니다. 자, 뭐를 요구하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가 되는 거가 몇 가지냐 이런 문제 맞나요? 자, 위에다가 이 문제의 전략이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너네 앞으로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몇 자리 자연수, 뭐 땡자리 자연수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뭐 2자리, 3자리 이렇게 뭐 몇 자리 자연수 문제가 나오면 자, 보통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있죠. 자, 어떤 그림? 자, 예를 들어서 2자리 자연수면 네모 박스 몇 칸 만들까요? 이렇게 2칸을 만들어서 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게 뒤에서 배울 순열, 이건 사실은 원래 순열 관련 문제예요. 자연수 만드는 건 순서가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아마 그때 나와도 또 이 말 할 겁니다. 얘는 보통 저는 순열로 푸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우의 수로 푸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다시 이번 사건은요. 10의 자리. 바로 여기가 10의 자리인 건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초리로 가야 돼요. 자, 10의 자리가 짝수. 자, 위에 보니까 짝수가 2, 4잖아. 어차피 여기에 2랑 4만 들어오세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 어차피 이 문제도 사건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건과 1의 자리에 들어간 사건. 이 만나서 하는 세트가 되는 문제 맞나요? 이렇게. 그럼 도와줄래? 자,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몇 가지 있지? 어쩌면 2랑 4,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각각의 사건의 경우에서 되는 겁니다. 여기 2 또는 4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도와줄래? 오른쪽에 1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건은 몇 가지일까요? 자, 여러분들 2 또는 4가 들어갔고 어쩌면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가능하세요? 여기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왜 세 가지예요? 왼쪽에서 하나 썼으면 이제 몇 개 남았니? 자, 너네가 경우의 수를 썼다는 말을 하나 썼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때. 근데 오른쪽에 짝수를 못 넣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 두 가지냐? 이거 세 가지라고 그래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하는 게 맞을까? 더하는 게 맞을까?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한 세트가 되는 거라서 요거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가지 나오죠? 총 6가지, 심지어 노가다 가능하잖아. 말로 해볼까요? 21, 23, 24, 41, 42, 43.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자연수 만드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 자, 한번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756번. 자, 이 문제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또 역시나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이라고 써있고 제가 온 이유는 또 저희가 앞으로 많이 쓸 전략 한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이 책 끝날 때까지 쓰는 전략 중 하나가 이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은 한 1분 드릴게요. 보통 여기는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을 무한정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은근히 풀이도 짧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못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전략을 못 세우고 이해를 못 푸는 거야, 보통은. 그러니까 이번 어제 본 저기 확통 수능 문제도 제가 풀어봤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확통이 별로 오래 안 걸렸어요, 이번 시험 자체가. 그래서 좀 쉽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원래 실제로 시험 당일에도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땡겨 써야 돼요. 여기서는 시간을 빨리 땡겨 쓰고 앞에 있는 함수 쪽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느낌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총 100개 중에서, 자, 4와 7로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4로도 안 떨어지고, 7로도 안 떨어지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이 말이 뭔지는 아시나요? 자, 혹시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제가 노가다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 노가다 하면 100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던가.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10까지만 해볼게요. 적으세요. 자, 그럼 여기 1. 이번 문제는 이거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자, 4랑 7으로 안 떨어지는 걸 세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이거 세야 됩니다. 이거 세라는 거죠. 이거는 안 떨어지잖아. 2는요? 2도 안 떨어져요. 둘 다 안 떨어져요. 둘 다 안 떨어져야 됩니다. 3은요? 4는요? 이게 4로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는 세지 말라는 거예요. 5는요?
6은요? 7은요? 안 세겠죠? 8은요? 안 세겠죠? 9는요? 10은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를 10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요거를 몇 개 해봤잖아요. 설명 이용할게요. 이게 너네가 이제 이걸 제가 왜 본 거냐면, 얼마 전부터 노가다를 종종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여기서 규칙 같은 게 파악이 된다면, 그거를 이해해서 바로 확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 지금 보시면요. 너네가 세야 될 것들은 규칙이 있니, 없니?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세야 되는 거. 1, 2, 3, 5, 6, 9, 10이야. 규칙이 있나요? 자, 이 문제는요. 세야 될 것에는 규칙이 없어요. 근데 규칙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세면 안 되는 것에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지 말라는 것들 있잖아요. 뺀 것들. 얘는 어떤 규칙이 있니?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은 뭘 빼준 거예요? 4의 배수를 빼줘야겠네. 또 7의 배수도 세면 안 되는 거네요. 즉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거를 묻고 있지만 저희의 전략은 필기할게요. 자, 오랜만에 제가 방학 때 아마 이 단어 들으시면 기억나려나? 자, 미리 요 단어 소개해 드릴게요. 일명 이 문제는 적어도, 자, 적어도스럽게, 자, 푸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뒤에 가시면 실제로 어떤 문제 중에서 적어도 뭐 이런 말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때 쓰는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전략은 뭐다? 어쩌면요. 이 전략은 오른쪽에 필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걸 셀 때 있잖아.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저 보세요. 자, 조금만 더 쉴게요. 저희 지금 여기 반의 학생이 몇 명 있죠? 이 말 기억나? 선생님이 너네한테 하나 시키는 거야. 여기 반에 안경을 쓴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다 반반인데? 아무튼 학교쌤이 안경을 쓴 학생을 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걸 세는 방식이 크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1, 2비 돌아다니면서 안경 쓴 친구를 세면 돼요. 이해돼? 근데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까? 전체에서 안경을 안 쓴 학생들을 빼주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이 방식이 이 방식이 적어도 쓰고. 자, 예를은요, 써드릴게요. 전체에서 약간 표현하자면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바깥쪽을 빼주는 전략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라서 하나 오랜만에 본 겁니다. 다시 전체에서 바깥쪽을 빼주는 전략이 있다는 거야. 제가 말 나온 김에 위에다가 한 번 더 집합의 기호로 보여드릴까요? 이거 너네가 아는 내용입니다. 자, 다들 혹시 LA는요 같은 말이, 혹시 오랜만에 U가 뭔지 아세요? 전체. 혹시 이거에서 이게 무슨 기호야? 혹시 이거랑 같은 거 아세요?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빼면 A가 나옵니다. 이 전략이에요. 우리는 A를 세야 되는데 차라리 전체에서 A 바깥쪽을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쉽게 셀 수 있다. 이 전략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얘를 세래요. 근데 이거를 직접 세려고 보니까 어때요? 별로 안 예뻐. 근데 바깥쪽, 우리가 세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예쁘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전략은요, 전체에서 자, 뭐를 빼자? 자, 뭐를 뺄까요? 바깥쪽이 뭔데? 4의 배수이던가 또는 뭐 7의 배수인 걸 빼자. 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장에서 요거 세는 건 배웠죠? 요거 세셔갖고 깨시면 되겠습니다. 전해봐. 뭐 이런 느낌 문제예요. 자, 이런 느낌. 자, 오른쪽에 유형 2번 이어갈게요. 자, 유형 2번. 자, 유형 2번은요, 위에 제목을 보시면, 자, 무슨 제목이다? 이제 또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해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자, 얘는요, 따로 필기하지 않고 위에 잘 써 있거든요. 한번 밑줄거 볼게요. 다시.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뭐, 해가 몇 개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얘의 전략은요, 세는 팁은요, 여기에 비춰볼게요. 기준으로 수를 기준으로 큰 수를 크게 나누어. 요거 하나 추가할게요. 어쩌면 크게 나누기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크게 몇 가지인지. 자, 이렇게. 근데 하나 체크할 포인트는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데, 어쩌면 나누는 기준이 여기 써있죠. 절대값이 큰 것을 기준으로, 절대값 큰 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시면 좀 쉽게 셀 수가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758번 맛 좀 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약간 이런 것도 뭐 다 중학교 문제예요. 사실 뭐 중학교 때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자, 758번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이 몇 개 있냐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비교하셔가지고 이해해 보세요. 자, 758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입니다. 잘 읽으시고요. 자연수가 몇 쌍이냐. 계속 말하지만 노가다 하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근데 노가다를 하더라도 중구난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전략이 딱 그 말입니다. 기준을 잘 잡아서 노가다 하세요.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얘는 사실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노가다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고? 자, 지금 XY가 자연수인데요. 요거 세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자가 두 개잖아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X쪽이 좋을까 Y쪽이 좋을까라는 그 내용인 거야. 여러분 얘는요 어디가 좋은 줄 아세요? 자, 얘 X가 좋을까 Y가 좋을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Y가 좋은 거 아세요? 쌤 무슨 차이예요? 저 보세요. 얘 Y를 먼저 봐. 지금 Y 자리에 들어가는 게 자연수지. 그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크게 몇 가지예요? 얘 두 가지인 거 아세요? 얘 채연아 뭐랑 뭐밖에 안 돼? Y 자리가? 3은 왜 안 될까요? 근데 3이 돼버리면 얘가 12가 되면 9를 넘어가게 되고 X도 자연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Y쪽을 잡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반대로 도경아 X쪽을 잡으면요 얘는 크게 몇 가지 가능해요? 언뜻 보시기에 5가지요? 여러분 자 X는 몇 개 가능하세요? 여기는 이론상 9개가 다 가능합니다. 보이는 거 이하면. 왜? 9 이하니까 1부터 9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차이점 이해돼요? 그럼 너네가 기준을 잡는다면 둘 중에 어디가 낫냐는 거야. 자, 위에 뭐라고 써있지? 개수의 뭐가 큰 쪽? 절대값이 큰 쪽. 개수가 큰 쪽으로 가라가 그 말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저는 기준을 Y로 잡겠습니다. 기준? 그리고 어쩌면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Y가 뭐일 때? 1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자, 두 가지로 가자는 거예요. 크게 나누시면 됩니다. 과장 못하면요 여기 파트는 크게 잘 나누시면 잘합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자, Y가 1일 때니까 Y 자리에 1 대입하시면 부등식을 풀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얘 이제 몇 개 있니? 이제 여기를 세라는 거예요. 자, 요거 되는 거 몇 개? 5가지죠. 1부터 5까지. 어쩌면 이제 요 5개가 뭔지 아시겠어요? 1,1, 2,1, 3,1, 4,1, 5,1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한 번 더 할게요. 자, Y에다가 2 대입하시면 자, 얘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얘 몇 가지 있니? 한 가지. 자, 마지막에 얘네 둘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크게 나눌 때는 더하는 게 맞다는 거야. 얘네 별개거든요. 그래서 정답 몇 가지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방정식, 부등식 풀 때는 이게 전략이다라는 거야.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31분인데 자 5분만 쉬겠습니다.